윤 대통령이 취임식 바로 전날 명태균 씨에게 직접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라고 얘기했던 이 통화 녹취 기억하실 겁니다. 이 내용은 당시 통화 내용의 일부였는데 오늘 그 전체 분량이 공개됐습니다. 당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을 콕 집어서 상현이한테 다시 얘기할게라며 명 씨를 거듭 안심시켰습니다.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전날이자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발표 전날이던 지난 2022년 5월 9일.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는 말을 반복합니다.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예. 뭐 이렇게 말이 많네.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여튼 내가 뭐 말은 내가 좀 세게 했는데 네. 이게 뭐 누가 뭐 권한이 딱 누구한테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여튼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야,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랬다고. 명 씨는 그럼에도 윤 대통령의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은지 김 전 의원의 대선 공헌도를 다시 언급했고 윤핵관으로 불리던 권성동, 윤한홍 의원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당내 분위기도 윤 대통령에게 슬쩍 거론합니다. 김영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. 거의 뭐 만 명을. 아니 내가 저기다 얘기를 했잖아.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. 예. 근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한홍 의원이 조금 불편한가 봐요. 윤한홍이가? 예. 왜냐면 본인이 좀 많이 불편해해요. 그래서 윤한홍 의원이 권성동 의원한테 얘기한 거고 다른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. 아니 뭐 권성동이는 나한테 뭐란 얘기를 안 하고 네. 윤한홍이도 특별히 나한테 뭐라 안 하던데. 명 씨의 거듭된 요청에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라고 정확히 지목합니다. 그러면서 윤 의원에게 자신이 이미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하겠다며 명 씨를 다시 한번 안심시킵니다. 김영선이 그냥 사선 의원에다가 뭐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. 내가 예.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.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.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, 대통령. 그래. 오케이. 예. 2분 32초 분량의 이 통화가 있은 지 한 달 뒤. 김영선 전 의원은 10년 만에 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데 성공했습니다.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공개된 녹취에 대해 자신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이 해주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.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. 이런 가운데 그동안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통화 육성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. 민간인인 김 여사는 통화에서 당시 친윤 실세로 불렸던 현역 국회의원들을 직책도 붙이지 않은 채 권성동, 윤한홍이라고 이름만 부르며 명 씨를 다독였는데요. 또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반대하는 이들에겐 당선인이 지금 전화해서 그냥 밀어라고 했다면서 명 씨를 거듭 안심시켰습니다.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통화는 윤석열 당선인과 명 씨가 연락하고 40분 정도 지나서 이뤄졌습니다. 오전 10시 49분, 김 여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. 김 여사와 명 씨의 통화 육성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아, 예, 사모님. 제가 있는데 애들이 거기 있는데 할 수 있어. 윤상현한테 조용. 아니, 저희 뭐지 당선자가요? 예. 여보세요? 네네. 윤 당선인으로 보이는 음성도 함께 잠깐 들리다 통화가 이어집니다. 당선인이 저희 지금 전화를 했는데, 예.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으라고 했어요. 지금 전화해서. 아, 예, 고맙습니다. 당연하죠. 윤 당선인이 명 씨와 통화해서 먼저 얘기한 대로 김영선 전 의원을 그냥 밀라고 국민의힘 공관위 측에 전달했다고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다시 확인해주는 상황으로 보입니다. 김 여사는 김 전 의원 공천에 대한 당내 반대도 잘 알고 있습니다. 권성동하고 윤한홍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? 예,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. 이른바 윤핵관이 당선인 뜻이라며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을 압박했다는 명 씨 말에 김 여사는 걱정하지 마라, 잘 될 거라고 답합니다. 네네네. 그렇게
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잘 될 거예요. 예, 아니 건강이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. 예,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. 아유, 어떡하노. 네, 네. 괜찮아요. 또 어쨌든 일단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. 예. 지켜보시죠 뭐. 예, 고맙습니다. 예, 잊지 않겠습니다, 제가. 네. 예, 내일 같이 뵙겠습니다. 명 씨는 이튿날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. 너무 걱정 말라던 김 여사 말대로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의창 단수공천도 통화 다음 날 확정됐습니다. 김 여사와 명 씨의 통화 분량은 59초.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실을 자신의 육성으로 남긴 셈이 됐습니다.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. 지난해 명 씨와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이후 윤 대통령은 급히 대국민 담화를 잡고 어찌됐든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취임식 전날이라 공천 문제를 논의할 여유도 없었고 당시엔 공관위원장이 누구인지도 몰랐다고 했죠. 결국 추가 녹취가 공개되면서 이 역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비상계엄 모의의 한창일 때 겉으론 사과를 하는 척하면서 뻔뻔하게 국민을 속인 겁니다.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통화는 취임식 전날 이뤄졌습니다. 공천 문제 가지고 뭐 할 정도로 저도 정말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. 취임식에 오는 외교 그 특사들을 응대하는 데만 하루 종일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. 윤 대통령은 공천 문제를 논의할 여유도 없었다고 했는데 거짓말로 드러난 겁니다. 김영선 좀 해줘라고 했다고 3차례나 반복합니다.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야,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랬다고. 김영선이 그냥 사선위원회에다가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. 윤 대통령은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인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.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.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.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인지도 몰랐다던 해명도 거짓이었던 겁니다.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. 통화 육성이 공개되면서 김영선 전 의원 전략공천 배경에 윤 대통령 부부가 있었다는 건 분명해졌습니다. 김 여사는 당내 상황도 속속들이 들여다봤습니다. 권성동하고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? 명태균 씨는 윤 대통령과 통화 직후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내용을 전달했습니다. 당선인이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으로 전략공천 주라고 전화하겠다고 말씀했다고 하자 이 대표가 내비라고 답했습니다. 민간인 신분의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당대표 등 공천 관련 핵심 인물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겁니다.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은 명태균 파문이 불거지기 1년 전 작성된 국민의힘 감사보고서에도 등장합니다. 대외비로 작성된 보고서에는 김건희 여사 개입설 등 지역 연고가 전혀 없는 인물을 갑자기 공천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나옵니다. 검찰은 지난해 이미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두고 오간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통화 녹음을 모두 확보했지만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는 진척이 없습니다.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. 자, 그럼 법조팀 구민지 기자에게 이 사안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. 자, 구 기자. 일단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민간인인 김건희 여사 이 두 사람이 국민의힘 공관위에다가 김영선 의원 공천에 대해서 힘을 썼다는 건데 이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? 네,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된 육성 통화 녹음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은 더 뚜렷해진 셈인데요. 우선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당내에서 경선에 개입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윤 대통령과 명 씨 통화 내용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김영선 공천에 대해 당시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물론 여러 명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. 명 씨가 확신을 못하자 윤 의원에게 다시 얘기하겠다는 약속도 하거든요.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천 개입 사실이 인정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됐는데요. 당시 법원은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를 방기했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.
이번에도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다만 대통령 부부의 통화 녹취 등 유의미한 증거는 일단 확보가 됐지만 공천 개입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 물증이나 관계자 진술도 향후 수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. 이게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은데, 자,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또 문제를 삼을 것 같아요. 전화를 한 날짜가 대통령 취임 전날이잖아요. 전날이니까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2022년 5월 9일이 취임식 전, 그러니까 아직 대통령이 아닌 건데요. 이튿날부터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건 맞지만 이 당선인을 선거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립니다.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, 아직 공무원이 아니다. 딱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가 선행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. 자,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? 오늘 국회에 나온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 부부를 소환하겠다는 건 아직 검토된 바는 없고 소환을 안 하겠다고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 소환 조사 가능성은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총장을 비롯해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했는데요. 또 조태영 국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무렵 김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과 관련해 수사를 촉구하자 최근에 안 사실이라며 모든 수사는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. 검찰은 그동안 주요 통화 녹음과 통화 기록을 대부분 확보해놓고 수사를 미적된 걸로 드러나 수사를 뭉개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. 모레부터 이틀에 걸쳐 명태균 씨를 조사하기로 한 만큼 공천 개입의 정점인 윤 대통령 부부까지 수사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. 자, 이번엔 정말 그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네요. 자, 구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.